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직 좀 멀지 않았을까요? 한 3, 4년? 4, 5년? 그냥 이제 또 어디 가시나요? 저 송정동 좀 오랜만에 가보려고요. 송정동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수동 위에 붙어있는 송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작년이죠. 고소영 씨가 거기에 갑자기 4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시면서 화제가 됐었고 그 전후로도 계속해서 제2의 성수동이다, 제2의 망원동이다 그런 말들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했었던 투자처인데 오늘 한번 송정동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송정동에 오랜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일 2시가 안 되는 시간이어서 좀 한산한 분위기인데 오히려 걷기는 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도로고 굉장히 다 낮은 형태의 건물들로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선 도로고 근데 제가 되게 특징적으로 보는 게 도시재생 사업에 여기가 대상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간판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오래된 건물들을 다 간판을 교체를 해가지고 되게 골목이 좀 깨끗하고 약간 세트장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물이 요건데 이 건물이 홍진영 씨가 작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물건이고 작년 8월에 35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42평의 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올라간 만들어진 건물을 매입을 법인으로 하셔서 아마 지금은 직접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최고가 평당 8,323만 원 주고 들어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송정동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22년도부터 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금액 42억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고 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35억 원으로 홍진현 씨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을 파신 분, 매도자분이 이 건물 42평을 11억을 주고 사신 걸로 알고 있고 한 신축비 등등 하면 뭐 원가 20억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신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 투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신축을 하신 다음에 홍진영 씨한테 되파신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진영 씨가 매입하신 건물의 바로 맞은편 대각선으로 지금 한 10걸음 정도만 걸으면 바로 이 송정동의 불씨를 일으키신 아름다운 우리 고소영 씨가 매입을 한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소영 씨 건물 진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고소영 씨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던 22년도에는 송정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고소영 씨가 이 건물을 39억 5천을 주고 매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퍼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54평형이 되는 대지에 여기가 2종입니다, 여러분. 아까 홍진영 씨가 사신 건물부터 해서 이 송정동 라인이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요 뒤에 있는 건물도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한 106평 정도 나오는 건물을 매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준공 전에 매입을 해서 준공 조건으로 매입을 한 뒤에 상부층은 지금 고소영 씨가 주얼리 사업 하시거든요. 그 주얼리 사업 하시는 쇼룸과 사무실로 사용을 하시고 1층은 공실로 있다가 최근에 프리미엄한 그릇 판매하는 쇼룸으로 임차까지 들어서서 만실 형태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네.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요거는 39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 그 당시에 대출 20억 그리고 본인 자금 20억 정도 이렇게 들이셔서 대출 50% 받고 매입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영끌하던 시기거든요, 대부분. 근데 50% 정도의 대출을 받으시고 매입을 했습니다. 보통 건물 살 때는 50%씩 받고 사는 건가요? 아니요. 코로나 시기 2019년부터 한 2022년까지는 대출 금리가 워낙 1, 2%대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대출을 80%까지 최대한 받는 형태로 많이들 투자를 하셨고 작년부터 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서는 잔금하신 분들의 등기부를 조사를 해보면 보통 50%에서 70% 이 정도로 대출 비율이 금리의 수준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메인길의 이면들은 그냥 딱 주거지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만 좋은 건 이제 도로 정비 같은 게 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그 하천, 중랑천이랑 연결된 그쪽 라인이 사실 가장 좋은 라인으로 나중에 이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방길 라인이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거래된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을 때 메인길이라든지 좋은 길들은 평당 7,000대에 매각이 많이 됐고, 이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평당 3, 4천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가 뜨냐, 저평가된 지역을 추천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도심 내에서 자연경관, 숲길이 있는 곳들, 하천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이제 유심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랑천도 가까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만약에 지하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수변공원으로 공원화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쪽 송정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송정동은 지도상으로 성수동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을 연결해주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고, 동부간선도로라고 하는 도시 개발의 호재만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끔씩 송정동 나오는데 성태 과장님은 어때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제가 작년에 봄쯤에 왔었는데 그때랑 분위기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잘 지어진 건물들도 많고 고소형식 건물 라인으로 있는 그쪽에 소비 상권도 막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막 1층 리모델링하고 가게 새로 입점하는 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상권이 조금 움직이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는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 너무나 성숙되어 가고 있는 연남동이라든지 망원동이라든지 거기도 다 이런 형태의 주택가였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변하고 있는 동네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수동의 북부 위치로서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투하는 형태로 뭐 묻어두는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소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차가 잘 안 맞춰질 수 있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심히 잘 살펴보고 들어오셔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 곳곳에 이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지금 막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찾기가 지금은 좀 쉽지 않아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22년도 10월에 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용도 변경을 해서 잔금을 치를 경우에 그거를 이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택을 판매하는 분들과 주택을 사고 싶은 매수자 사이에 이슈가 좀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꼬마 빌딩 투자자분들은 주택이 아닌 용도 변경이 된 올 근생 건물로 인도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근데 주택을 가진 분들은 주택으로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좀 주택 거래량이 생각보다 빌딩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한테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양쪽으로 저렇게 신축 건물들이 쭉 올라가 있는데 약간 주차도 이슈인 것 같아요. 땅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이후가 어떻게 바뀔지, 진짜 동부간선도로 저기 공원화 되면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겠다. 그 사이사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가끔씩 와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홍진영 씨 같이 저렇게 직접적인 사유 용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격을 올리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계신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호재에 명확하게 붙어있는 제방길이나 메인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평당 7, 8천을 주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대체제가 없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주요 지역들의 역세권 이면들이라든지 볼 수 있는 물건들은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송정동도 유심히 보시되 투자하실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송정동 답사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되게 신축 건물도 많고 한데 사람은 또 별로 없고
접근성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손바뀜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송정동 아직 좀 멀지 않았을까요? 한 3, 4년? 4, 5년? 모르겠어요. 이거 시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성수동 북쪽이 더 활발해지고 개발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송정동은 아직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어차피 2, 3년, 3, 4년이 걸리는데 아직 그런 건축행위를 못 들어간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소소한 상권 정도는 구성이 되더라도 대세를 움직일 만큼 그렇게 좋은 상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코너 건물 아니면 신축할 때 주차 넣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 주거 지역에서 현재 평당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나올까요?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더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송정동이 뭐 지금 뭐 투자를 바라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당장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도 송정동의 전성기까지 가려면 7, 8년 그다음에 시작이 좀 제대로 되게 보이려면 3, 4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잘하면 송정동이 개발 안 되고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것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슈된 거에 비해서 너무 발전 속도가 느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